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해 여당 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북구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포항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는 여권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탈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9.18%로 18.32% 격차로 압도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지난 8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곧바로 서울 부산시장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재보궐선거 개표 초반 국민의힘의 큰 표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야가 민심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와 함께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의 결과를 얻음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2016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해오던 여당이 5년 만에 완패했습니다. 수습 방안을 두고 경론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거를 이끈 지도부가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놓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당직에서 사퇴한 겁니다.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지도부 사퇴를 알리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다시 한 차례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퇴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을 탈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시청사 1층 로비 환영 행사에 참석해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을 찾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은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현재 산적해 있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취업 관련된 정책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 정책 좀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값 안정화 문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시장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서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 마음이 편안한 그런 정책으로 시정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정을 이끌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 소유주를 위해서 예방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북구 지역 내 23개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으로 동물과 사람이 서로 감염 매개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가 접종 대상으로 강북구 지역 내 23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소유자의 시술료 부담은 5,000원으로 예방 백신 약품 비용은 봄철 접종 기간에만 무상으로 선착순 지원되고,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마친 개체에 한해 약품비가 지급됩니다. 동물병원을 내방할 때는 동물 등록증이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가운데 한 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약품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한 뒤 찾아가야 합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라는 직업, 조금은 생소할 텐데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놀이형 맞춤 운동 지도를 하는 시니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의왕시는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운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3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체육회,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의왕 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사업 운영 및 지원 총괄, 의왕시 체육회는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의왕시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맡고, 의왕 시니어클럽은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모집 및 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는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선발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8명은 양성교육 이수 후 4월 중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상돈 시장은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를 적극 양성해 노인 일자리도 발굴하고 노인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육 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개최를 위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4월 5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유치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국민 홍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을 비롯한 회원국들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27년 7월과 8월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로 대회 유치 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과는 달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할 경우 지역 내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제도죠. 대전시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대전시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51개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4월 12일부터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 시즌에 대비해 2021년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개최하고 공공기관 취업정보, 국가직무능력 표준 전략, 진로 적성 검사와 자소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편 올해 대전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한국철도공사 1,400여 명을 비롯해 약 2,9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공공기관별 의무 채용 비율은 18%에서 27%를 적용해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광주시가 2025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세계 양궁연맹이 주관하며 통상적으로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는 대한양궁협회와 사전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도 우리 광주가 양궁으로 상당히 이상이 높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전지훈련은 광주로 옵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제 양궁 우리 선수들이 기법이라든지 또 뭐 이특경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시와 대한양궁협회가 협의해 유치 신청서를 세계양궁연맹에 제출하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이전에 2025년 대회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어린이 보호구역 광주형 표준 모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형 표준 모델 시범 사업은 사회적 이슈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북구 문흥초와 광산구 운남초이며 현장 여건을 반영해 노란 신호 등 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포장 등 5가지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광주형 표준 모델 시범 사업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경각심 증진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4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6월 착공, 상반기 조기 완료 예정이며 광주시는 사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 2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의료원, 경찰서, 소방서, 군인 등 약 75명이 참여하는 이번 모의 훈련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인 부군수가 모의 훈련에 참여해 예방접종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예방접종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자가 군민체육센터에 방문해 접종받는 상황을 최대한 실제와 같이 재현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우리사무소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서를 받고 수급되는 백신에 따라 4월 말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10년 관광 발전 로드맵인 횡성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의 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관광 수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횡성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정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관광 거점 도시를 목표로 2030년 연간 관광객 400만 명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성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구축, 지역 특화 관광 자원 육성을 위한 대표 관광 상품 개발, 관광 목적성 강화를 위한 관광 진흥 전략 등 3단계에 걸친 개발 전략이 제시되는 한편 가로별 횡성 기행, UFO 타고 떠나는 나만의 감성 여행을 관광 슬로건으로 정하고 청정자연 힐링, 다이내믹 꿈, 감성 아지트 문화 등 3개 테마의 대표 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5년간 횡성군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신규 관광 명소를 육성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립한다는 구상으로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5% 이상 성장시켜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대형 국책사업 최대 수혜지로 오송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인 충북 오송,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KTX 오송역과 청주 국제공항이 인접해 교통 유충지로 불립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중심지 충북 오송이 내년도 대형 국책사업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3대 키워드로 광역교통,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SOC 예산은 1순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SOC 사업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도로철도 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충북에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평택에서 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평택에서 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KTX와 SRT가 운행되는 구간 중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까지 철로를 복복선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폭발적인 예산 증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 도심 통과 문제도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충청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안팎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세 보령 장학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보령시는 만세 보령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장학생 선발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도 만세보령 장학금은 모두 195명에게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학교장 추천 50명과 대학생 120명 등 일반 장학생이 170명이고 인재 육성 장학생은 25명입니다. 선발 기준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에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상자 또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학업 우수자와 기능 우수자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을 신설하여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3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입학지원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를 통해 명품 교육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재 육성 장학생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5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추억의 캠핑카를 선보였습니다. 캠핑카와 함께 텐트와 야외 테이블, 의자 등 각종 캠핑 용품도 갖춰 텐트 야영도 할 수 있는 추억의 캠핑카는 지난해 김일권 양산시장의 제안에서 출발해 NH농협 양산시 지부가 4,600만 원을 후원하고 양산시 복지재단과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이 1,900만 원을 지원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황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전용 공간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역 자활센터가 캠핑카의 청소와 방역 등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캠핑카 이용 가족은 장애인 복지관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한 주에 2가족씩 총 24가족을 선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중심에 환경이 있는데요. 포항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포항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25개 지자체와 환경부 간의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 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합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는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를 말하며 사업의 우수 사례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사업의 표준 모델 구축에 반영됩니다. 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중 문제 해결형에 선정됐으며 2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주거단지인 원동, 문덕지구에 스마트 미스트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기반 재활용 수거 거점 센터를 조성합니다. 또 테마별 친환경 체험 및 치유 정원으로 시민들에게 친환경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추진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어 건강한 시민의 생활 환경과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산단 1로 및 산단 4로 8.3km 구간에 국도비를 포함 총 35억 원을 투입해 먼나무 등 14종 12만 6,963그루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올해는 산단 중앙로 2.7km 구간에 총 4억 원을 들여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와 흡착 능력이 높은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7종 2만 4,805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군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이 휴양림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숲해설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 환경의 소중함을 익혀줄 수 있도록 하는 힐링, 환경교육 등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숲의 자연치유 기능으로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48개국 186편의 영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화는 계속된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영화제는 세계 48개국 186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영화제 출품작은 전주 시내 4개 극장 17개 상영관과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실험적 정신으로 그간 영화인들이 지키고 싶은 영화제가 되어왔다며 영화 팬들이 영화제를 더 가깝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영화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정읍시가 식품특화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강소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시가 소성면 소재 식품특화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4개 강소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총 33억 원을 투자하고 약 20명을 신규로 고용키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의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오늘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이
정읍경제를 견인하는 알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